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오늘은 그 사무실에서 지금 조금 할 일이 남아서 아직 퇴근을 못하고 있어서요. 사무실에 있는 파일 하나를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것들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각 건물마다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주차 대수를 통해서 그 건물의 주차 컨디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 건물하고 지식산업센터를 한번 비교해서 지식산업센터가 또 최근에는 또 세대수가 늘어나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보고 또 어느 정도 주차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서 한번 다른 건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떨지,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이제 들어가는 그 덕은지구에 있는 건물이 또 생각보다 다른 또 설계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이 또 주목해 볼 만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암동에 있는 그 건물을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상암동에 있는 건물은 제가 이거를 이제 건축물 대장에서 그 표제부를 띄워보면은 보면 호수하고 세대수라고 써져 있죠. 257세대, 253세대, 17호, 그다음에 214호, 뭐 440호. 이제 이것도 저도 사실 띄워보면서 전혀 잘 몰랐습니다. 257세대로 나눠진 거는 그냥 이렇게 주거 형태로 이렇게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이고요. 호로 나눠졌다는 개념은 이거는 그 오피스 분양 물건으로 해서 구분 세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호도 없고 세대도 없는 거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사옥입니다. 사옥. 상암동에 있는 그 디지털 큐브, JTBC, CJENM, YTN 이런 것들은 사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요. 이제 상암동에 있는 여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보면 봐보세요. 이제 토지 땅을 봐볼게요. 거의 1000평에서 한 2000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까지가. 그쵸? 그런데 연면적이 나오는데 이제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연면적 대비했을 때 그 건물의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를 보면 됩니다. 주차 대수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주차 대수가 이렇게 다 각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각 건물마다. 그러면 이 전체 연면적을 대비해서 나누기 주차 대수를 해보면 이 그 주차가 몇 평당 한 대가 책정이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요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차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건물에 주차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건물이 주차하기가 좋다라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상암동 같은 건물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 보시다시피 40평, 거의 40평당 한 대 주차가 그렇게 유지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누리금 스퀘어 한번 보시면요. 면적이 46,000평. 토지가 땅이 5,700평입니다. 5,700평에 연면적이 46,000평인데 주차 대수가 1,052대 들어갔습니다. 1,052대. 그래서 43평. 이것도 사실적으로 이제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뭐 43평이니까 아까 여기 39평, 40평보다 35평, 36평보다 덜 들어간 개념이죠. 여기 이제 지금 상암동에 있는 건물들이 이런 정도 컨디션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가산동에 있는 우림 라이언스밸리, 대성 디폴리스, 월드 메리디안 옛날 건물부터 시작해서 BYC ICT, 그 다음에 1단지 코롱 사이언스, 가장 최근에 지었던 SKV1,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지어졌던 소형 평수들을 많이 넣었던 더 스카이밸리 하우스, 그 스카이밸리 2차 이런 건물까지 한번 봤는데요.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거의 40평당 한 대 나왔고 예전 건물들이 조금 30평당 나온 것. 이게 월드 메리디안 벤처 2차가 37평당 한 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40평형 중후반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그 지식산업센터를 여태까지 분양을 해봐도 그 면적당 40평에서 한 50평 사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많았고 지금까지 본 것 중에는 한 35평당 한 대 주차가 가장 많이 들어갔던 건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대성 디폴리스 한번 보세요. 전체가 토지가 6,600평이었는데
그 연면적이 거의 한 49,000평 가까이 되죠. 근데 1044대였습니다. 46평, 47평당 한 대. 이 정도면 사실은 주차가 굉장히 좀 팍팍합니다. 왜 그러냐면 월요일 날, 비 오는 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차 댈 데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건물들이. 요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차하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보세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이게 가산마트 스카이밸리 2차. 세대수가 343대예요. 3세대예요. 그쵸? 근데 주차 대수가 222대입니다. 그러면 한 세대당 차가 한 대씩 있다고 치면 222대니까 거의 한 120대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호실수를 너무 나눠버리다 보니까 이게 주차가 너무나 빡빡하게 된 개념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 들어가게 되면 주차 때문에 굉장히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걔가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고향 덕은지구 이산블록에 들어가는 그 힐스테이트 분양 현장에 이제 대행사로 들어갔는데요. 요 건물은 봐보세요. 토지가 2,400평이에요. 토지가 2,400평인데 연면적 23,000평밖에 안 됩니다. 근데 주차 대수가 1,032대예요. 조금 좀 틀리지 않은가요? 뭐가? 2,400평에 23,000평에 23,000평에 1,032대. 아까 1,000대가 넘어간 데가 여기 대성 디폴리스. 그렇죠. 여기죠. 여기에 1,044대 들어갔죠. 연면적 48,000평에 1,044대. 그 다음에 여기 그 누리꿈 스퀘어 상암동에 있는 연면적 46,000평에 1,052대. 근데 연면적 23,000평에 1,032대 들어갔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보시면 그 412호 오피스가 412호실이고 오피스텔이 741세대입니다. 오피스하고 오피스텔을 같이 넣어버리니까 이런 증상이 나와버렸습니다. 서울은 오피스텔 한 세대당 주차가 0.5대입니다. 근데 여기 고양시거든요. 고양시 덕은지구예요. 덕은동입니다. 근데 세대당 주차를 한 대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1032대 나갑니다. 그래서 지하 6층이나 팠어요. 이 건물 같은 경우가 장점이 또 뭘까요, 그러면? 오피스 건물하고 오피스텔 건물하고 따로 들어갔는데 주차장은 같이 쓰거든요. 근데 오피스하고 오피스텔하고 생활하는 시간대가 달라요. 이 건물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여태까지 본 중에 22평당 한 대 주차거든요. 저 여태까지 제가 그 어떤 건물 보면서 22평당 한 대 주차를 본 건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건물이 쾌적할 것 같아요. 주차가 정말 지긋지긋하고 서울 시내 주차가 정말 머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물 들어오면 좋습니다. 요게 지금 오늘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주차 대수를 따져볼 때 이 연면적을 대비했을 때 연면적하고 이 연면적에서 이 주차 대수 그 건물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대수를 나누면 몇 평당 한 대가 설계가 되었는가가 나옵니다. 봐보세요. 거의 대부분 지식산업센터는 40평대고 상암동 같은 경우도 거의 40평이 거의 넘어가잖아요. 이런 형태로 지어지는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설계가 굉장히 조금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고양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단점은 있습니다. 주차를 너무 많이 넣으라고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주차장으로 뺏긴 용도가 많기 때문에 전용률이 좀 떨어집니다. 전용률이 40%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주차가 정말로 쾌적하고 그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많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요 건물 한번 초이스해 볼 만 하십니다. 이제 제가 분양 대행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건물이 잘 지어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건물에 살고 싶어요. 사실은 주차가 정말 컨디션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있는 건물이 그 BYC 하이시티인데요. 여기는 452호 세대의 주차 대수가 737대입니다. 그래서 45평인데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차가 좀 잘 돼갑니다. 제가 녹화 시간이 10분까지밖에 안 돼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늦은 밤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